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두 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 인천의 입시 전략입니다. 특히 2027학년도를 준비한다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큰 그림이 있어요. 영재학교 입시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영재학교를 거쳐서 의대로 가려는 학생들에게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 시작했고, 이제 이 제재는 거의 고정된 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종영재가 5.8대 1, 인천영재가 6.95대 1. 근데 이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지원해볼까 하던 허수디원자들이 싹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짜 이공계를 목표로 하는 진성 지원자들만 남아서요. 실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렇게 바뀐 입시 지형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두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즉 정체성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합격의 최대 변수죠.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뜯어보고 3단계 전형 과정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종 선택 가이드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 졸업하고 의대에 지원한다? 이제 정말 심각한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장학금이나 교육비 받았던 거 전부 다 다시 뱉어내야 하고요. 학생부도 영재학교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고 학생부로 나가요. 추천서는 당연히 안 써주고요. 이건 사실상 이 학교에 누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인 거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의 주인공 두 학교는 각각 어떤 곳일까요? 둘 다 이름에 과학예술이 들어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과학예술영재학교라는 게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바로 스팀 교육에 기반을 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다 합친 거죠. 단순히 수학과학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 여러 분야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을 원한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학교의 색깔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세종영재는 대덕이나 오송 연구단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 중심의 융합교육을 추구해요. 반면에 인천영재는 송도국제도시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에 능통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두 학교의 이런 뚜렷한 정체성 차이가 입시 전략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쩌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인재 선발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해요. 세종은 우선 선발, 인천은 균형 선발. 총 인원만 보면 세종이 45명으로 더 많아 보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아래 핵심 혜택입니다. 인천은요, 무려 3단계 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말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세종영재부터 보면 전체 신입생의 절반이 훌쩍 넘는 무려 54%, 그러니까 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세종시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10개의 전용 쿼터가 배정돼요. 이건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반면에 인천영재는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2단계 지필 시험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받고 또 지역인재 쿼터 자격이 된다? 그러면 최종 관문인 3단계 캠프 전형을 아예 건너뛰고 조기 합격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자, 이렇게 가장 큰 전략적 변수인 지역인재를 이해했으니 이제 모든 지원자가 똑같이 거쳐야 하는 3개의 관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입시 과정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지필시험,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캠프평가. 이 각 단계는요, 학생의 서로 다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장 1단계 자기소개서에서부터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세종영재는 그래서 네가 가진 인문학적, 예술적 경험을 과학탐구랑 어떻게 연결해봤니? 하는 이른바 학제간 융합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에 인천영재는 좀 더 직접적이에요. 수학,
과학, 그리고 특히 요즘 중요해진 정보, 즉 IT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2단계의 지필 시험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영재는 아주 복잡한 다료를 주고 이걸 끈기 있게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인천영재는 기존의 올림피아드 경시 스타일과는 좀 다른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개방적인 문제로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사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세종시나 인천시에 살고 있다면 사실 데이터는 이미 답을 거의 정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제도라는 강력한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는 게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지원자들에게는 이 지역 혜택이 거의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그걸 글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면 세종영재의 전형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딩 실력이 뛰어나고 정답 없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걸 즐긴다면 인천영재가 더 잘 맞는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시험 하나는 정말 자신 있다 하는 학생이라면 3단계 캠프 면제라는 엄청난 당근이 있는 인천영재에 도전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영재학교 입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합격의 열쇠는 누가 더 화려한 스펙을 가졌느냐가 아닐 겁니다. 과학과 예술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열정을 누가 더 잘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분석을 통해 보셨듯이 세종과 인천은 단순히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비전과 철학을 가진 두 개의 길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진 강점과 열정이 과연 어느 길 위에서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